2학기 첫 수업을 해볼게. 우리 30번 프린트부터 할 거고,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는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전기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자기를 배울 건데 자연스럽게 앞부분과 이어지게 돼. 앞부분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 근데 그 흐름만 한번 지켜볼게. 우리 1, 2, 3, 4단원에서 뉴턴 역학 배웠거든. 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3단계를 배웠지. 가속도 배우고 F는 ma 배우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걸 배웠었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였고 그 다음 연력학, PV는 T, 그 다음에 연력학 1법칙. 내가 기체에 열을 주면 일도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킨다.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자, 이것과 그 다음 특수상대성 이론.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이, 길이가, 질량이 어떻게 변한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핵융합과 핵분열에 대해서 배우고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1학기를 마쳤지.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게 1학기 기말 마지막에 배운 게 뭐냐면 바로 핵에 대해서 배웠었어. 핵을 표현하는 방식도 배웠다. 원자 기호를 이렇게 적고 아래 왼쪽 부분에는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적고 윗부분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질량수를 적는다. 이런 식으로 적었었지. 그래서 핵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러면 이번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는 원자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할 거야. 사실 진짜 배우고 싶은 부분은 전기 쪽이야.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쪽인데 이것을 알려면 핵과 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에 대해서 알아야 이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우린 핵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자를 아예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모른다고 가정하고 원자를 발견해내 나간 순서부터 배울 거야. 그래서 자, 이 순서를 외워야 돼. 30번 프린트는 암기 단원이야. 이 사람 이름을 순서대로 외워줘. 톰슨, 러더퍼드, 보어 이 순서대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자의 실험을 통해 규명해 나간 사람들이야. 톰슨은 원자 자체가 중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 톰슨이 그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은 원자는 중성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안에 핵에 의해서 양전하 물질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양전하 물질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자는 중성이거든. 따라서 뭔가 전자가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톰슨이야. 이 모양을 보면 톰슨이 주장한 원자의 모형이구나 라는 걸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는 그 주변을 돌고 있고 원자 핵은 중심에만 있고 사실 이 중간 사이에는 핵과 전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러더퍼드야. 그 다음 전자가 핵 주변을 돌긴 도는데 마구 도는 것이 아니라 각 궤도에 맞춰서 돌고 있다. 궤도가 하나, 둘, 셋, 넷 껍질이라고 하거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맞춰서 돌고 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보어야. 뭐 이 이후에도 또 원자의 그 모형을 여러 가지로 나타낸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화학에서 배우지. 하지만 우리는 이 보어까지만 배울 거야. 그래서 보어가 주장한 원자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 이름과 이 원자 모형을 매치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각자 톰슨, 러더퍼드, 보어가 어떤 실험을 했길래 이런 원자 모형을 주장했는지 그 아래 01, 02, 03번에 각자 나와 있거든. 볼게. 자, 톰슨은 전자 발견한 사람,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을 했고 보어는 전자의 특정 궤도를 발견한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개니까 표 아래다가 적어두자. 톰슨은 전자 발견, 러더퍼드는 원자핵 발견, 보어는 전자의 특정 궤도를 발견했다. 자, 처음에 전자를 발견한 톰슨부터 볼게. 톰슨은 음극이라는 실험 장치를 세팅했어. 음극은 말 그대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극을 뜻해. 음극. 왜 우리 건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을 말하는 거야.
이 음극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물론 이 선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무언가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정체를 모르겠더란 말이지. 이 정체를 알기 위해 두 가지 세팅을 해줘. 한 번은 전압, 전기를 한번 걸어줘 보고, 한 번은 자석, 자석의 기운, 자기를 한번 걸어줘. 한 번은 전기, 한 번은 자기. 그래서 그림을 보면 한 번은 전기가 걸려져 있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거에 바로 전기를 걸어준 거야. 전압을 걸어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N극, S극 있지? 이거는 자석의 기운, 자기를 걸어준 거야. 그랬더니 얘가 과연 음극선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얘가 과연 전기에 반응할 것인지 자기에 반응할 것인지 실험을 해본 거지. 그랬더니 음극선에서 나온 무언가가 플러스 극 쪽으로 꺾이더란 말이야. 이렇게. 플러스 극에 끌리는 걸 보니까 뭔가 전하를 갖는 어떤 건가 보네 라고 추측한 거야. 그 다음 N극, S극인 자기장의 공간에서 얘가 뭔가 N극 쪽으로 살짝 휘었거든? 얘가 왜 N극 쪽으로 휘는지 나중에 물리학 2를 선택하면 알게 돼. 아직 물리학 1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식을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음극선에서 나온 어떠한 정체 모를 입자가 N극 쪽으로 꺾였다, 자기장에 반응했다 라고만 알면 돼. 나중에 물2를 가면 얘가 왜 N극 쪽으로 꺾이는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톰슨은 어쨌건 음극선에 전압을 걸어준 것과 자기장을 걸어준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얘가 플러스극 쪽으로 꺾이고 N극 쪽으로 꺾이는 것을 보니 전기력과 자기력을 받는 어떤 입자이구나 라고 정의 내렸어.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바로 전자라고 이름 붙였고,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전자를 발견해낸 실험이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음극선은, 즉 전자는 전기력과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이 전자가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지,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다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전자는, 이건 외울 필요 없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야. 전하의 단위는 쿨롱을 쓰거든. 대문자 C라고 하고 사람 이름이야. 쿨롱이라고 읽어. 프랑스 말로 쿨롱이라고 읽어. 프랑스 사람이야. 1쿨롱, 2쿨롱, 3쿨롱 이렇게 말하는데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마이너스 19승이란 소수점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0.00000000016 쿨롱이다 라고 아주 작은 전하량을 가진 입자를 발견해낸 거지. 그래서 이 입자를 발견해 놓고 나서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양전하 물질, 핵이라는 말을 아직 사용하진 않았지만 핵과 전자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중성을 이루는 것이 원자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알파 입자란 얘가 처음에 알파 입자가 발견됐을 때 어떤 입자인지 몰랐다. 그래서 이름을 알파 입자라고 붙였어. 나중에 물리2에서 또 배워. 베타 입자라는 것도 배우거든. 그때도 베타 입자가 뭔지 몰라서 이름을 베타 입자라고 붙인 건데 사실 알파 입자랑 베타 입자를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애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 하지만 습관적으로 우리는 알파 입자다라고 불러. 얘는 정체가 뭐였냐면 바로 헬륨 원자 핵이었어. 알파 입자 앞에다 적어줄래? 헬륨 원자 핵. 헬륨이란 He라고 원소기호를 적고 아래 2번이니까 아래쪽에 2. 질량수는 3인 헬륨도 있고 4인 헬륨도 있었는데 그 중에 4인 헬륨을 알파 입자라고 했어. 그래서 알파 입자라고 해도 되고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해도 돼. 얘를 헬륨이라고 하면 안 된다. 헬륨이랑 헬륨 원자 핵은 다른 거야. 헬륨 원자 핵은 전자 없이 핵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헬륨이다 라고 하면 핵과 전자를 모두 합쳐진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 표현 방식
요 2, 4 헬륨 요 표현 방식을 어디서 배웠냐면 전에 원자 핵의 표현 방법에서 배웠거든. 이거는 헬륨이 아니라 헬륨 원자 핵을 말하는 거야.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가 2개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알파 입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어. 그럴 때 아주 얇은 금박을 준비해. 박자가 얇을 박자거든. 그래서 아주 얇은 금속판을 준비해. 그래서 알파 입자, 즉 헬륨 원자핵을 쏴. 그랬더니 얘가 아주 얇아서 이 얇은 것을 확대해 봤더니 요게 옆면이야. 확대해 봤더니 한 원자가 한 3겹 정도밖에 안 겹쳐 있을 정도로 아주 얇은 금박이었나 봐. 그때 헬륨 원자핵이 거의 대부분의 98% 이상의 헬륨 원자핵은 진행 방향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 거의 진행 방향 앞으로 나아가. 그게 1번이야. 분석.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거의 직진해서 통과해. 이 얘기는 금박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내부가 거의 빈 공간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100% 다 이렇게 직진해서 통과하진 않더래. 소수의 알파 입자, 소수의 헬륨 원자핵은 큰 각도로 휘어지거나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튕겼다. 그래서 그림에도 나와 있거든. 그림에 보면은 다른 색으로, 하늘색으로 해볼게. 얘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튕겨버리거나 아니면 직진하지 않고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가서 이쪽 엉뚱한 스크린에 금박이 박히는 거지. 헬륨이 박히는 거야. 얘는 왜 그럴까 하고 분석한 결과는 이 금박의 거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지만 중간중간에 큰 원자 핵이 존재하잖아. 이 원자 핵은 플러스일 거고 헬륨 원자 핵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청력이 발생해서 얘가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졌다 라는 결론을 낸 거야.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튕김. 근데 튕김이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쾅 부딪혀가지고 튕긴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부딪혀서 튕겼다기보단 전기적인 청력에 의해서 튕긴 거야. 그래서 얘를 뭐 튕겼다, 충돌했다 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산란이라는 표현을 써. 산란. 쾅 충돌해서 얘가 뭐 교통사고가 나듯이 부딪혀가지고 얘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전기적인 청력,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전기적인 청력에 의해서 얘가 퍼졌다라고 해서 산란이라는 표현을 써. 튕김보다는 산란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주자. 그래서 이 실험 제목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야.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론은 이거야. 원자 내부는 거의 빈 공간이고 원자 중심에는 양 전하가 아주 좁은 공간에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주장한 원자 모형은 바로 이렇게 생긴 거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마지막 보어. 보어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이해는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수소의 스펙트럼을 뽑아보면 우리 20이 아니라 30 한 3번 프린트, 33번, 34번에서 스펙트럼이 뭔지 자세히 배울 건데 수소가 수소와 헬륨 등등 여러 가지 원자들은 이렇게 전자들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이 전자가 위쪽에서, 즉 핵에서 멀어진 곳, 그러니까 핵에서 먼 곳에서 핵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항상 고정돼 있는 거야. 뭔 말이냐? 수소면 수소, 헬륨이면 헬륨, 아니면 어떤 특정한 원소들이 항상 수소는 빨강, 하늘, 파랑, 보라 이렇게 4가지 색깔밖에 안 나타나. 이 4가지, 이 색깔 자체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거든? 빨간색을 나타내는 에너지, 파란색을 나타내는 에너지, 하늘색, 보라색을 나타내는 에너지 딱 이 4개밖에 안 나타나. 이 4개 외에 안 나타나는 거지. 헬륨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이 모양만 나타나고 다른 색깔은, 다른 에너지는 안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스펙트럼이 뚝뚝뚝뚝 끊겨져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어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보어가 조사를 하다 보니 이거를 발견해냈지.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러더퍼드 말대로 마구 돌고 있는 건 맞는데 얘네가 껍질에 맞춰서 돌고 있구나. 핵이랑 가까운 쪽부터 첫 번째 껍질,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인데 첫 번째 껍질은 1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1층이니까 가장 낮겠지. 얘가 뭐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도 30몇 번 프린트에서 배울 건데 이 에너지를 그냥 1층이니까 1이라고 해보자. 2층에 사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2, 3층에 사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3이야. 4층은 4, 5층은 5 이런 식으로 각 껍질마다 에너지가 존재하고 이 에너지는 1, 2, 3, 4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1.5나 1.7, 1.8 이런 건 없어. 각 껍질 사이에 에너지는 없어. 에너지가 1부터 2까지 촘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들이 1부터 2까지 촘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뚝뚝뚝뚝뚝뚝 끊겨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보어야. 에너지라는 말을 물리에서는 에너지 준위라고 하기도 하거든. 에너지와 에너지 준위는 똑같은 뜻이다. 준위라는 말이 어색하면 그냥 지우고 읽어도 돼.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같은 뜻이야. 따라서 얘는 전자들이 존재하는 곳이 뚝뚝뚝뚝 끊겨져 있고 이 전자들이 존재하는 이 껍질 하나하나가 에너지거든.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끊겨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 보어야. 그래서 수소의 스펙트럼을 뽑아보면 이렇게 왜 끊겨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전자가 3층에 있다가 2층으로 떨어져? 그렇다면 얘는 3에서 2를 뺀 1 정도의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었던 거야. 1.5라는 에너지는 방출할 수 없었던 거야. 또 3에서 1로 떨어져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야? 2야? 그렇다면은 얘는 2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색깔을 방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스펙트럼에서. 왜 빨주노초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특정한 색깔만 나타났냐? 그것은 에너지 자체가 뚝뚝뚝뚝뚝 끊겨져 있고 특정한 값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34번 프린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보어는 일단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다 정도만 기억해도 돼. 스펙트럼도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에너지 준위 불연속까지만 적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문제 3문제가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거든.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나랑 답을 맞춰보자. 시작. 01번 다음은 러더퍼드가 제시한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억이 원자 중심에 존재한대. 누구였지?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뭘 발견했지? 그렇지, 원자 핵을 발견했지. 기억은 바로 원자 핵이겠다. 원자 핵. 여기서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였어. 그러나 이 모형으로는 수소 원자에 뚝뚝 끊겨져 있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어가 주장했었지. 자기의 그 원자 궤도 모형을 보어가 주장했었지. 러더퍼드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알파 입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개소리지.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인데 양전하를 띠고 있겠지. 틀. 니은. 알파 입자는 기억에 의한 전기력 때문에 산란된다. 기억이 원자 핵이야. 알파 입자랑 원자 핵은 같은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청력으로 산란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전기력이란 청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둘 다를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 니은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전기력 때문에 산란되는 건 맞긴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청력 때문에 산란되는 거지. 니은 맞아. 디귿.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니은은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준위라는 말은 없어도 그만이라 그랬어. 수소 원자의 껍질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뚝뚝 끊겨져 있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도 색깔이 뚝뚝뚝뚝 끊겨서 보인다 라고 했어. 디귿은 정답.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맞겠다. 이어서 2번 바로 갈게. 가나는 진공관을 이용하여 이거 누구 실험이었지? 누구 실험이었지 앞쪽에?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배웠지.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었고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된 실험이었지. 여기에 음극선
네, 음극선 여기 이렇게 나오는 애가 바로 전자였고, 이 전자를 제대로 관측하기 위해서 뭐 여러 저항이나 이런 그 반응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진공관으로 실험을 했어. 안에 공기를 싹 없앴다는 뜻이지. 진공관을 사용하여 얻은 음극선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단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얘는 러더퍼드다. 러더퍼드. 가나는 톰슨, 단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옳은 것을 고르래. 기억. 가에서 음극선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치? 음극선의 정체가 전자였거든. 기억 정답. 니은. 나에서 음극선이 전자기파의 한 종류라는 걸 알 수 있다. 야, 이거는 좀 선을 넘었는데,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전기와 자기를 배울 거거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때는 전자기파를 배울 거야. 그러니까 파동을 배울 거야. 파동. 그때 우리가 전자기파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될 건데, 엉뚱하게 여기에 좀 미리 선행하듯이 나와버렸어. 하지만 우리 기말 때 곧 배울 거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두자. 전자기파는 우리가 익숙한 말로 얘기하자면 바로 빛이야. 빛. 파는 파동이고, 전자기는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니? 뭐와 뭐가 섞인 것 같아? 전기와 자기가 섞인 게 바로 빛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눈에 보이는 햇볕이나 이런 형광등의 빛을 너무 자주 접해서 빛이 전기와 자기가 섞였다고 하면 어우씨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은 전기와 자기가 섞인 게 맞아.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섞였어. 얘가 뭐 X축, Y축, Z축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Z축과 플러스 Z축을 쓱 훑어 나가는 게 바로 전기야. 그 다음 플러스 X축과 저쪽 마이너스 X축을 싹 훑으면서 나가는 게 자기야. 전기와 자기가 90도 방향으로 꺾여서 뱀처럼 퍼져 나가는, 이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면 빛이 되는 거거든. 뭐 이거는 그려놓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우리 기말고사 때 배울 거야. 어쨌건 전자기파가 같은 말로 빛이다 라는 것만 알면 니은은 풀 수 있어. 니은. 나에서 음극선은 빛의 한 종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것도 개소리지. 음극선은 전자인데 무슨 빛이야. 입자인데 입자. 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야겠지. 뭐 빛의 종류는 되게 많아.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등등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전자는 아닌 거야. 니은 틀. 디귿. 가와 나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밝혀진 입자의 질량은 다에서 발견된 입자의 질량보다 크다.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밝혀진 입자는 전자고, 다에서 발견된 입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뭘 알게 된 실험이야? 핵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실험이거든. 전자의 질량이 핵의 질량보다 크다? 아니지. 핵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자는 매우 가볍거든. 그래서 디귿도 틀. 답은 1번만 답이다. 여기까지가 수능 특강에 나온 2점짜리 문제야. 그 다음 수능 특강 3점짜리 문제로 가볼게.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니까 지금 전자가 궤도에 맞춰서 돌고 있는 그림을 나름 그려준 거야. 양성자 주위를 원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건 러더퍼드다. 그래서 알파 입자 A가 산란되는 모습, 뭐 알파 입자를 또 굳이 A라고 했는데 알파 입자의 정체는 헬륨 원자 핵이고, 여기서 A라는 애도 그럼 알파 입자 A라고 했으니까 A라는 애도 헬륨 원자 핵이네. 기억. 가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야, 이것도 기억도 선 넘은 문제인데, 워낙 이 30번 프린트의 내용이 암기 위주 내용밖에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단원 문제를, 다른 단원의 보기를 끌어다 쓰는 것 같아.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른 단원의 보기를 끌어다가 써서 너희를 황당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할게. 배운 것을 내도록 할게. 지금 얘가 원운동하고 있다 그랬잖아. 가 그림이. 원운동에서 원운동을 하면 알자 힘이 0이니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물리 2에 나오는 내용이야. 원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거든. 우리 물리학 1에서는 앞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빗면을 가거나 어디를 가건 어쨌건 직진하는 것만 배웠거든. 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거. 이렇게
커브를 꺾는 건 안 배웠었어. 근데 물리학 2에서는 얘를 커브 꺾는 것을 배우거든. 그래서 원운동을 배워. 근데 우리 원운동 배우지 않았지만 적어도 힘이 0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 기억은 솔직히 풀 수는 있긴 해. 우리 왜 길게 사람이 줄을 매달아서 여기에 물체를 들고 얘를 빙빙빙빙빙빙 돌린다고 생각해봐. 내가 여기 줄을 잡고 있고 줄이 길게 퍼져서 이 전자를 빙빙빙빙 돌려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 줄이 팽팽하지? 줄이 팽팽하다는 것은 장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장력. 보통 T라고 얘기하는 그 장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내가 이 줄을 탁 끊어버리면 장력도 없어지는 거고 전자도 더 이상 원운동을 하지 않고 저쪽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겠지. 뭔 얘기냐? 장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운동도 가능한 거야. 원운동을 할 땐 무조건 이 중심으로부터 당겨주는 어떤 힘이 있어야 원운동이 가능하거든. 원운동은 혼자서 할 수 없어. 원운동은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고 알짜 힘이 0인 상태로 원운동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조건 중심에서 뭔가 당겨주는 힘이 있어야 얘가 원 모양을 그리면서 운동할 수 있거든. 근데 기억은 가 그림은 지금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기억 보기에서 알짜 힘이 0이니 힘을 안 주고 있니? 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지. 이미 원운동 중인 걸 보면 중심으로 팽팽한 장력, 뭔가 중심으로 당겨주는 그 힘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해. 알짜 힘은 뭔진 모르지만 아직 안 배웠지만 적어도 0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야 돼. 기억은 틀. A는 양전하다. A 정체는 헬륨 원자 핵 알파 입자였어. 따라서 양전하. 니은 정답. 디귿. 나에서 A는 금박의 원자 핵 때문에 산란된다. 맞지? A도 플러스, 금박의 원자 핵도 플러스. 그래서 청력에 의해 산란. 디귿 정답. 답은 4번.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할게.